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편두통에 대한 약물 이야기는 또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편두통을 좀 통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왜 편두통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몸을 이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기전을 알게 되면 편두통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울 테니까요. 자, 첫째로 편두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힘든 일 없어요. 저는 뭐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항상성이 깨진 상태, 우리의 균형이 깨진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도 뭐 과로를 하는 것도 너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썼을 때 과로도 스트레스고요. 과식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너무 갑자기 추워져 버렸을 때 또는 갑자기 질병과 막 그 감기와 싸우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항상성의 균형이 깨진 상황은 스트레스라고 우리 몸은 인식을 해요. 즉, 우리 몸은 내가 부부싸움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너무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 균형,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항상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머리가 안 아프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 몸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편두통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잖아요. 뇌가 욱신욱신하면서 아픈 거잖아요. 뇌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뇌는 우리 몸의 혈액의 대부분을 쓰는 아주 그 혈액 소비량이 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뇌의 혈액이 부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혈액이 언제 부족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생각을 골똘하게 하면 고민이 많으면 뇌의 혈액 소모량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두 번째는 생리를 할 때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혈액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갈 혈액이 밑으로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혈액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편두통 있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여성이에요, 남성보다. 그리고 여성들이 폐경, 완경 50대쯤 돼가지고 생리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은 이 편두통에서 많이 벗어나세요. 바로 그 이유가 생리를 통해서 혈액이 많이 몸 밖으로 나감으로써 혈액의 부족에 있다는 거죠. 또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로를 했을 때도, 과로라는 것이 혈액을 에너지로 많이 태운다는 거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혈액이 부족해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또 제가 생각할 때 혈압이 너무 낮아도 혈압이 너무 낮아도 뇌로 혈액이 잘 못 가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이 고갈이 되거나 혈액이 소모량이 너무 많거나 뭐 다 똑같은 말이네요. 결국 뇌에 혈액이 부족했을 때 편두통에 시달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혈액이 부족해지면 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그 맹수가 우리를 막 쫓아올 때 이런 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즉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요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 수축된 곳으로 혈액이 막 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뛰어서 도망을 가거나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혈관이 수축이 되는데요. 이 모든 혈관이 다 수축이 돼도 뇌로 가는 혈관은 수축이 안 됩니다. 뇌는 그만큼 항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발달을 했나 봐요.
그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물질인데 이게 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뇌가 그럼 교감, 부교감 신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뇌가 막 흥분했다. 막 이러면서 우리를 지켜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에는 이 교감신경 물질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뇌를 쓴단 말이죠. 뇌를 쓴다는 것은 뇌 쪽으로 혈액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뇌 혈관이 수축이 돼야 될 텐데 교감신경은 작용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뇌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로토닌이 가장 많은 곳은 장이고요. 장에서 가장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장이 건강해야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또 많은 곳이 바로 뇌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겁니다. 뇌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이런 물질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데요. 혈관이 수축만 되면 안 되죠.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쫙쫙 혈관을 짜줄 때 혈액이 잘 가려면 혈관이 또 이완도 돼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산화질소라는 물질도 나와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러면서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된다면 두통이란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뇌에는 2%밖에 안 돼요, 세로토닌이.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요. 다양한 비타민 B3, B6 등 비타민 B군하고 햇볕, 이 신호를 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에요, 뇌에서. 세로토닌이 장에 아무리 많아도 뇌로 직통으로 가지는 못하거든요. 혈관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를 통과해요. 세로토닌은 뇌 혈관을 통과를 못해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 또 뇌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물질로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이 세로토닌을 이제 재흡수해가지고 자꾸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계속 한정없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혈관이 수축이 못 되겠죠? 이제 혈관이 이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적정히 세로토닌이 있으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했을 때 뇌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해져 버려가지고 이완만 되고 수축을 못 해주니까 자, 이완이 되면은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커져요. 이완,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을 누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끈 하면서 편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나 지독한 이 편두통은 어떻게 막 심하신 분들은 구역, 구토, 우리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럴 때 드시는 편두통 약들이 대부분이 혈관을 수축하는 약입니다. 네, 무엇 대신에 세로토닌 대신에 혈관을 수축해주는 약물이 바로 편두통 치료제입니다. 트립탄이라고 끝나는 뭐 나라믹이라든가 또 뭐 카페인 들어가 있는 진통제라든가 다 혈관 수축하는 거죠. 마이드린, 뭐 미가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진통제에도 다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어요. 혈관을 수축을 해야, 늘어난 혈관을 수축을 해야, 세로토닌 대신에 수축을 해야만이 비로소 거기에 대한 이제 진통제도 들어가 있죠. 같이 진통 성분 약까지 같이 드시게 되면 비로소 진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데 또 편두통 예방약들은요, 또 혈관의 지나친 수축을 막는 약들입니다.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혈관이 계속 수축이 되다가 이완이 돼버리면은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편두통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지나친 수축을 미리 막는 거죠. 지나치게 수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완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베타 차단제라고 흥분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혈관이 수축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정하게 하는 그런 베타 차단제라든가
캘슘 채널 브로커라고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하는 걸 막는 약이라든가, 그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신경안정제라든가, 이런 것이 편두통 예방약인 거예요. 예방약이고, 이미 발작이 됐을 때는 빨리 수축을 시켜가지고 이완을 막는 거. 이해되시죠? 편두통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좋은 영양제들이 다 그래요. 비타민 D 드셔라, 마그네슘 드셔라.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지나친 혈관의 수축을 막거든요. 칼슘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혈관이 막 수축이 된다 하더라도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마그네슘 소모량이 엄청 커요. 마그네슘도 추천을 해드리고, 아미노산제도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은 이 원리를 아시고 그런 거를 드셔야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편두통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처방받아 드시는 약도 내가 왜 이 약을 먹는구나 라고 알고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것인가, 그 고민도 하셔서 영양제 선택에도 좀 도움이 되고,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그냥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쓰면서 자동차처럼 막 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몸의 소리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좀 아셔서 편두통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